금요일 순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얘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성신 평론가, 출판평론가 대표 미남이죠. 그리고 경향신문의 대표 민혁 기자, 이윤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네. 쑥스러우세요? 항상 들어도 항상 낯설는데. 이제 적응 좀 하실 때도 됐는데. 아니, 이제 9월이 돼서 뭐 남자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을을 좀 타시는 편이세요? 가을을 타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가을을 타면서도 가을이 좋긴 하더라고요. 가을들만 되면 이렇게 하늘 자꾸 쳐다보게 되고요. 네. 사는 게 뭔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결국 사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잖아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삶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이라서 그래서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성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가을 남자하고 좀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네. 이윤정 기자님은요? 가을 어떠세요? 저는 가을 정말 좋아하고요. 네. 어제 출장 갔다 왔는데 전북 진안으로 벌써 낙엽, 이제 단풍이 지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덥다 하는데 그래도 자연은 이 가을을 알아보고 그 가을 딱 그 숲길 걸으니까요. 좋더라고요. 네. 인생은 역시 혼자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고. 예. 계속 그 숲길을 혼자 걸으시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요. 네. 이윤정 기자님이랑 저는 빨리 좀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내년 가을 전에 어떻게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글쎄, 해마다 하는 얘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요. 안 간다, 그리고 아니다 해도 네. 계절은 그리고 자연은 원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맞습니다. 아마 윤정 기자가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아닌가. 우리 정말 덥다 그러는데 하늘 보면 약간 가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많이 높아지고 맑아지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단풍까지 든다니까 새삼스럽네요. 여기서는 단풍 그럼 벌써? 이렇게 좀 낯선데 그렇죠. 네. 갔다 오신 분이 뭐 들었다고 네. 하니까 좀 설레요. 가을 정말 왔구나 싶기도 하고. 단풍 구경 가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여행 어디 준비되어 있는지 또 책은 어떤 책 준비되어 네. 있는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네, 어떤 책입니까? 게코스키의 독서편력. 이라는 독서편력. 제목의 책입니다. 이제 네. 가을이잖아요. 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요. 책에 관한 책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이 가을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한 책입니다. 네. 딱 어떻게 계절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빠짐없이 스케줄 관리를 그러니까요.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들어요. 네. 뭐 정작 그런데 제 삶은 계획이 없어요. 아니, 뭐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게 해주시니까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게코스키라는 그 리 게코스키 원래 이제 미국인이고 영국에서 주로 공부한 분인데요. 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도 할 만한 뭐 그런 굉장한 독서가예요. 그리고 네. 전 세계 책벌레들의 우상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분이고요. 평생 네. 이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책은 이렇게 유명한 게코스키가 뭐 이런 책이 좋아요라고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주 사적인 목록인데요. 네. 자신이 불과 4살 때 읽었었던 동화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 읽었었던 것, 그 다음에 60대에 지금 읽고 있는 책들, 네. 얼마 전에 읽었던 책들, 이런 책들까지 자신이 읽었던 그 사적인 독서 목록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렇게 읽은 책들이 자신의 삶과 인생과 자신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관관계를 계속 밝혀갑니다. 네. 아주 독특한 그런 구성의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겠네요. 그 책들마다 네. 좋다고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나쁜 영향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사적으로 뭐 적혀 있다는 좋든 뜻인가요? 나쁘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네. 미쳤다라는 건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통 책에 대한 책들은 이렇게 저자가 추천해 주는 책들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나도 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책은 그보다는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읽은 책이 그 사람만의 하나의 지적인 지형도를 만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똑같은 책을 순차적으로 똑같이 읽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읽었을 때 그것이 네. 만들어내는 그 수억만 가지의 조합이 결국은 우리의 내적인 얼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바로 네. 이런 점들을 이 책이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게코스키를 처음 봤을 때 이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저 봤을 때. 근데 이분의 뭐
왜 책 많이 읽거나 아니면은 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으셔갖고 저런 생각을 하시나 이런 궁금함이 그렇죠.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는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책벌레도 결국 나하고 비슷한 책을 읽는구나 그래요? 라는 안도감도 있고요. 네.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책들 중에서 너무 사소하거나 이런 책들은 사실 읽을 가치가 당장 우리한테는 없는 책들도 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재미없는 소설이지만 그 저자는 너무 즐겁게 소설을 썼다라는 이유로 그 책을 기억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겠죠. 우리가 네.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어떤 그 학자이자 독서가인 사람이 책을 읽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면 책을 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꼭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도 얻게 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윤정 기자님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 중에서 내 인생에 이 책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다 이런 책 혹시 있으세요? 저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네.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주제가 이건데 인생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우면요. 삶이 편해요. 근데 네. 그만큼 무게감은 없는 거고요. 인생이 정말 무겁고 진지하면 내 자신이 정말 힘들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지금 힘드니까 정말 좋은 삶을 또 무게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무게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 소설에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낸 책입니다. 그 무게가 혹시 술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술 먹고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인데요. 네. 네. 술, 여자 그리고 음악을 논하지 못하면 뭐 네. 인생을 잘못 산 건다라고 마틴 루터가 심지어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또 받아들여야겠죠. 네. 어쩐지 얘기가 참 잘 통한다 했는데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제 20대, 30대를 지배했던 책이 아, 같은 책입니다. 벌써 참을성 그 없는 책이요? 존재의 가벼움인데요. 네. 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네. 이렇게 생각의 어떤 방식이나 대화의 방식이 그렇게 방송하기 전에도 이렇게 나눠보면 참 젊은이답지 않게 잘 코드가 좀 맞는다. 두 분이. 맞아요. 네. 젊은이답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오사님이 약간은 막히는 그러니까요. 젊은이 나오세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약간은 좀 그런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어도 삶을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은 그런 게 좀 지배하는 네.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친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분의 서가에 꽂혀 있는 예. 책들을 보면 그분의 삶이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참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분의 관심사,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깊이, 뭐 아주 사소한 취향까지도 사실은 네. 서가에 꽂힌 책들만 봐도 알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게코스키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것을 크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책장을 보고 자기가 네. 읽었었던 것들에 대한 목록을 본다 그랬을 때 네.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지적 체계가 다 객관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과정에서 또한 계속 앞으로 독서를 이어나간다라면 실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한 네. 어떤 그 교양의 체계, 지식의 체계, 그리고 어떤 내면의 성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해진다.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항상 공상과학 소설 뭐 이런 것만 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세서 그런 것만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의 취향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 좀 소개됐는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지 앞서서는 말씀드렸지만 T.S. 엘리엇의 뭐 황무지 나도 다 읽은 걸 이분도 읽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죠. 그래서 뭐 명작이라고 얘기들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가령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칼 하이어센의 이중의 불운. 이게 생전 정말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작가의 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돼 있고요. 네.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저가 또 이 책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가요. 네. 이 게코스키에 의하면 미국 남부 괴기 소설의 전통을 따라서 쓴 소설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자신이 이 책을 읽은 이유는 특별히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하더랍니다. 문학보다 나은 소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길래 그 표현에 이끌려서 그 책을 봤는데 네.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저속하게 진지한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가 쓴 이 책은 저자가 글쓰기를 즐겨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결국은 이제 기자 출신인데 글을 좀 약간 현학적으로 쓰셨구나. 그 책을 뭐 어떤 책인지 저도 이제 꼭 읽어보고 그렇죠. 싶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책을 읽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읽는 나, 그러니까 주체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개코스키의 그 책 목록들 중에서 김성현 선생님께서 좀 이 책은 나도 끌렸는데 이런 책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숨겨진 책을 꼭 읽고 싶은, 저도 좀 개코스키처럼 남들 잘 안 읽는 거 좀 찾아서 나만의 느낌 가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읽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전 작품들, 앞서 말씀드렸던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워낙 제가 20살 때 그걸 읽었는데요.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엘리엇을 읽었다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빠짐없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고전이나 아니면은 다들 정말 읽어야 되는 정말 필독서라고 한다는 책들을 더 꼼꼼히 읽으려고 했었어요. 그 섹스피어도 원작 그대로 읽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4대 비극을 그대로 읽고, 왜냐면은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글로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도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게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한 2권 읽고 나는데 도저히 그런 책이 있죠. 정말로 끝까지 정말 완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대 때 읽고 이해 못했습니다. 20대 때도 역시 이해 못했고요. 30대 때도 이해 못했고 지금 읽어도 다시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될까 말까 하는 책들. 죽기 전에 꼭 이 책은 이해하고 말리라 지금 뭐예요? 있습니다. 궁금해요. 사실 박상용이라는 소설가가 쓰신 7조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저를 평생 미치게 합니다. 그 정도로. 혹시 윤정 기자 그런 책 있어요? 끝내지 저는 못하는. 많은데 그런 책들에 부담감을 느끼면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다독하는 주인데 정독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들은 발췌해서 읽습니다. 사전 읽듯이 이렇게 읽고 눈에 띄는 것만 읽고요. 모든 책이 좋다고 해서 저한테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운 인생에 굳이 어려운 책 펼쳐보면서 잠들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맞는 책 딱 읽어서 맛있게 읽고 또 다른 책 읽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개코스키가 책도 많이 읽은 분이지만 인생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미국인인데 옥스퍼드에서 영문학 전공을 하고 박사까지 받은 다음에 대학 교수를 했었습니다. 87년까지. 그런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갑자기 그 안정된 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서적상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희귀 본 원고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헐값에 사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경매를 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거든요. 삶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정체성, 내면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라는 것이 결국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읽지 않습니까? 아무리 책을 안 읽는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교과서라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독서의 편력은, 한 사람이 읽은 편력은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 다른 책들이 구성해낸 각기 다른, 마치 인간의 지문이나 얼굴처럼 다른 어떤 내면과 정신세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면서 독서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 바로 이 책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특히 이 책이나 영화 같은 거를 봤던 거를 또 보고 이런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볼 때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게 다른데, 개코스키는 이 책을 정리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이 독서 회고록이라고 이제 자신이 지금 이 책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독서 회고록을 한번 써보라라고 사실 아이디어로 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읽었었던 책들을 되돌아보면 그게 과거의 나인 거고요. 과거의 내 내면인 것이고,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에 읽었었던 책, 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도 떠오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의 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라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내면적으로는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좀 더 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이죠. 향기가 추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독서도,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읽었을 때의 상황, 그때에 있었던 나의 생각,
뭐 주변의 맞아요. 일 이런 네. 것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과연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지 뭐 이런 느낌 이게 그렇죠. 어린 네. 시절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만 그렇죠.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영향받았던 책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모비딕이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거대한 대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 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45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A합 선장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지식의 바다, 뭐 네. 책의 바다, 한두 끝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그 망망대해에서 그 범선한 적을 타고 내가 오로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그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 않고 의미도 있고 또 계속 내 스스로에게 열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 때의 저와 무려 네. 30년이 지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모비딕을 좀 읽어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네,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그 기억은 끝까지 그 한 장면이 이렇게 딱 정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도 맞아요. 가슴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독서 편력이라고 편력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면 일단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네. 네. 가을 하면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수식어가 좀 식상하지만 네. 붙는다는 게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이용해서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거운 책 읽기였습니다.